잘 익숙해지지 않는 증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우리가 강박증이라는 것도 불안이 기본으로 되는 거고, 공황장애도 불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안을 가라앉히는 심장 레시피라는 게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겪지만 잘 익숙해지지 않는 증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하연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한 60%는 불안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불안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발전시켜 온 하나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시시대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공룡이 쿵쿵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뭔가 소리를 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캐치하고 불안함을 싹 느끼면서 생존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일이나 시험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저도 항상 이 카메라 앞에만 앉으면 불안함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뭐 자려고 한다든지 잠 잘 자고 깼는데, 또는 그냥 늘상 가는 학교나 회사인데도 갑자기 어떤 불안함이 올라오고 초조하면서 두근두근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느낌을 계속 일상적으로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을 우리는 범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이 근원이 돼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강박증이라는 것도 불안이 기본으로 되는 거고, 공황장애도 불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공포장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안을 우리가 알고 불안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나 방법들을 숙지하면 다양한 또 심각한 이런 증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뭔가 계속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불안이 심해져서 회사 가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심각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분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일을 쉬면서 치료를 하고 이럴 수가 없고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심각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분을 뵈었을 때 사실 한동안 계속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냥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이 나와서 그 고지혈증 약을 이제 복용하시면서 갑자기 불안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 고지혈증과 불안과는 큰 어떤 관련도 없고 연관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도 생기고 또 어지럽고 약간 숨도 안 쉬어지고 때로는 가슴이 막 많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증상도 생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내과에서는 심전도상에도 이상이 없고 심초음파로 봐도 깨끗하다고 큰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큰 이상이 없으니까 일단 정신과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정신과 가기는 조금 또 두렵고 해서 자아연을 찾으셨는데요. 자아연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정말로 그 불안이 거의 극에 달아서 잠도 잘 안 오고 일상도 힘들고 회사도 억지로 간신히 이제 다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일상은 늘 똑같은 일상인데 점점 이제 나이도 먹고 직급도 올라가면서
책임감도 커지고 자녀들도 중3, 뭐 이렇게 고3 이런 식으로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에요. 심장은 1분에 72번씩 뛰고 사실 365일 계속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만 봐도 엔진을 집에 오면 시동을 끄고 쉬게 해주면 이제 엔진이 식고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렇게 돼서 큰 무리가 없는데 우리 심장은 잘 때도 뛰고 또 일할 때도 뛰고 화나도 뛰고 심지어는 편안하고 놀고 릴렉스 할 때도 이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하는 거에서 조금 더 얘가 과도하게 일을 한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하면 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검사를 해보니까 특이하게도 보통 이렇게 심장이 무리를 많이 한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교감신경이 작고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결과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의사들이 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뭐 한데 크게 이렇게 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채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버스 하나를 타려고 해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된 채로 사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항진된 채로 살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너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과로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놓으면 너가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 교감신경을 줄여놓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신경 쓰기도 싫고 화내기도 싫고 그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생각하기도 싫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허해 있고 상대적으로 또 얼굴이나 목 부위는 벌겋게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가 보여서 일단 심장을 보호해줘서 체력이랑 과로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먼저로 보고 그래서 가슴이 소통이 되면 위에 있는 열은 저절로 이렇게 순환이 될 거로 봐서 보심하는 약초들을 제가 처방을 드렸습니다. 보통 용환육이나 황기, 백자인, 대추, 산조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을 보하는 약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초들을 잘 배합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잠을 많이 주무시게 하고 음식도 정말 영양 있는 걸로 잘 해서 일단 댁에서는 체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드렸고요. 일 이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30분 정도 산책하면서 마음을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자아연에서 가이드하는 불안을 가라앉히는 심장 레시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불안을 치유하는 심장 레시피 첫 번째는 걱정되거나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지인이나 내가 안전한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또는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하듯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데요. 여기서 하는 게 꼭 그 상대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녁 때 기도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말로 이야기가 되면서 내 몸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데 이게 말로써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객관화가 되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감정하고 그 말하고 분리가 되면서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 말을 해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돈을 3천만 원을 사기당해서 이게 내가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굳이 이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가 아닌 수다만 떨어도 이 상황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시피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뭐냐면 글로써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한 3페이지 정도를 그냥 막 이렇게 글이 써지는 대로 쓰는 것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을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상황들을 적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나를 얼굴을 때려서 내가 너무너무 창피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 그 파랗게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게 한 2주 이상 갔는데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적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과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이 배설되듯이 글로 이게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가슴이 편해지면서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환자분께 30분씩 산책하면서 걸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처럼 가만히 우리가 힘들 때 집에 있으면 그 불안은 더 증폭도 되고요. 우울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우울한 감정이 증폭이 돼요.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감정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불안하고 어떤 걱정이 있는데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줄넘기를 50개까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0개 하는 동안에는 그 생각들이 이렇게 나요. 근데 10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줄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만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만해야 돼? 10개만 더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하다가 15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은 없어지고 숨소리만 남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생각이 이게 끊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 순간을 감정의 환기라고 하는데요. 걷기도 괜찮고 달리기도 괜찮고 줄넘기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확실하게 환기가 되거든요. 근데 상황 따라서 정말 나가기도 싫고 줄넘기 할 힘도 없고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프고 하면 굳이 운동 종류가 아니더라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뭔가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내가 몰입만 되면 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방법 중에는 차 마시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추차 같은 것은 단맛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뭔가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추차 같은 것을 끓여서 그 끓이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행동이니까 그걸로도 감정이 환기가 되고 충분히 집중하면서 마시면 그 감정과 연결이 되지 않고 몸과 연결이 되면서 몸도 편안하고 그 불안했던 감정으로부터 주의가 환기가 되면서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전 동영상 보면 불안할 때 지압하는 그 내관이라는 혈자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혈자리를 누르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혈자리도 누르고 그리고 어떤 영화도 한 편 감상하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다스리는 레시피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장 레시피를 댁에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습관화해서 활용하신다면
작은 습관이 돼서 하나의 의식처럼 내 생활과 깊게 연결이 된다면 평소 나를 갉아먹는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